초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국은 김지석 구단의 100, 김명훈 6단의 흑입니다. 특히나 김명훈 6단은 지난 8강에 있어서 전기 우승자이자 최근 또 9연승을 올리고 있는 이세돌 구단의 연승을 끊어내면서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김명훈 6단이 대단한 것이 이세돌 구단과의 8강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32강에서의 신진서 선수, 16강에서의 안성준 선수 이렇게 한국 랭킹 10위 안쪽에 올스타급 진용을 하나하나 꺾으면서 지금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대 전적 단 한 번밖에 없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명훈 선수의 2015년 GS 칼텍스배 승리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김명훈 선수가 이미 입단할 무렵부터 아주 강하다는 소문이 났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초반에 약간 그 프로 무대에서 긴장되는 것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입단하자마자 KBS 바둑왕전 본선에 오르고 김지석 구단 같은 강자들을 꺾고 또 레츠런파크배 결승까지 진출하고 뭔가 그 떡잎부터 남달랐던 그런 신예의 기사였습니다. 네, 사실 첫 출발은 바둑리그의 선수로 선발이 되기는 했는데 정규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속기에 강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속기 기전, 뭐 바둑왕전 같은 기전에서는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기량은 분명 갖추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둑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읽기가 빠르고 전투력이 강한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이 선수를 다른 이 신예 기사들과 묶어서 5호 대장군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대장군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 이동훈, 변상일, 신진서, 신민준과 함께 김명훈 선수가 그 5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엇갈림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 선수 모두 워낙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인 기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훈 선수 본인은 후반으로 가면 그 계산에 자신이 없어서 승부를 서두르게 된다라고 조금은 겸손하게 이게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좀 수읽기나 상대와 돌이 맞부딪히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기풍적으로 오늘 어딘가는 한번 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김지석 구단의 전투력은 뭐 더욱더 유명하죠. 정말 그런 전투, 공격형에 있어서 조금의 다른 스타일을 꼽아볼 수가 있나요? 그 김지석 구단과 비슷한 스타일이요? 김지석 구단과 김명훈 6단을 비교해봤을 때요. 글쎄요, 보통 전투하면 뭐 이세돌 구단이나 최철환 구단, 백홍석 구단 등이 떠오릅니다만 두 선수는 두 선수 나름대로의 다른 선수와는 다른 그런 독창적인 색깔이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수와 그렇게 흡사한 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선수도 뭐 공격형이기는 하지만 닮은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냥 수익기가 강한 정도? 그 정도는 비슷하네요. 김지석 구단이 좀 더 노련하게 싸우는 면이 있죠. 어떤 파괴력 면에서는 신예 시절에 김지석 구단이 대단했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김지석 구단도 완급 조절을 잘하는 그런 전투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을 꺾고 한국에 5년 만에 농심배 우승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주 시원한 인터뷰를 해서 제 가슴이 뻥 뚫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줬나요?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을 가리켜서 커제가 세계 최강으로 꼽히지만 알려진 만큼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요. 그 뒤에 한국 기사들이 커제와 대국시에 지레 겁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한국팀 전체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커제 구단 잘 두기는 하지만 특별한 건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기풍이나 그 기질적인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커제나 미위팅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빨리 두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고 해서 뭔가 상대가 혼자 쓰러지게끔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석 구단은 그렇게까지 속기형은 아닐지라도 이 선수가 수익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고
상대가 어떻게 달려와도 자신의 색깔로 받아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커제같이 상대방을 흔드는 기풍에 좀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크게 겁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농심배는 어떻게 보면 3명의 기사의 손에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중에 또 한국팀원 중 한 명이 또 김명훈 6단이었었거든요. 네, 김명훈 6단은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이제 패하긴 했죠. 당이페이 선수에게 패했는데 실제로 대회는 그래서 신민준의 연승, 뒤를 잇는 중국의 당이페이의 연승, 그리고 김지석의 마무리로 네. 결정이 되었는데 뭐 김명훈 6단이 어떤 드러나는 성적에서는 1승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하는 관문을 뚫고 예선을 통과했고 거기서 본선에서 같이 선수들과 함께 연구하고 하는 것이 전부 힘이 되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 큰 무대에서 떨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 역시나 박수를 쳐주고 싶었고요. 김명훈 6단이 뭐 이미 세계적인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포석이 앞선 32강에서 신진서 선수와 대국할 때와 거의 흡사한 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명훈 6단이 저 날일자에 대해서 어깨를 짚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모양을 키워갔었죠. 네. 역시나. 네, 이번에도 네. 보여줍니다. 자, 김명훈 6단이 이번에도 흙을 줬을 때 이 식으로 흘러가는 거 보니까 김명훈 선수가 좋아하는 포석이지 않나 싶어요. 네, 김명훈 선수가 앞서 이 즐거운 기억이 있는 그런 바둑이니까 네. 한 번 더 이런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어깨를 짚었는데요. 흔히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을 인간이 모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점에 초반에 3-3 들어가는 진행, 그리고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 네. 이와 더불어 가장 손꼽히는 것이 이 어깨 짚는 수입니다. 이쪽으로 밀어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응수를 하고요. 반대쪽으로 밀어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조금은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모양을 멀리서 응원하는 네. 그런 형태를 구축하게 되고 사실 지금 네. 봐도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가 또 그 다음에 붙이는 수를 봐서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겸비하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전체를 다 보는 그런 한 수이기도 한데요. 네. 자, 과연 여기서 김지석 구단은 어느 방향으로 밀어갈지. 일단 뭐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한 칸을 뛸 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보통이라면 이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기를 둘 때 그냥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리는 것과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이런 진행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반 포석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두어도 한 판인데 김지석 구단은 사실 그런 수를 많이 애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이 알파고 수법에는 뭐 이런 데를 붙이고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싸움이 날 수 있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충분한 한 판입니다. 자, 아직까지 고민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진행이라면 이렇게 밀고 한 칸을 뛸 때 그다음에 뭐 이런 데를 걸치거나 하는 것이 좀 평범하고요. 아니면 반대쪽을 밀게 된다면 한 칸을 뛸 때 그때는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붙여서 아예 그냥 실리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네. 왠지 느낌상 김지석 구단의 기풍으로는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마 뭐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은 다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쪽을 밀거나 아니면 이런 수를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김지석 구단의 수를 맞추는지 밀었네요. 밀었네요. 좀 평범하기는 한데요. 네. 이제 뭐 한 칸 뛰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네. 여기서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둘 때는 우변이 좋고 여기를 두면 하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석 구단은 이런 식으로 둬서 먼저 이 우변 쪽을 깎아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둬서 먼저 하변 쪽을 깨러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가능합니다. 흙이 한 칸 뛰는 수는 거의 당연해 보여요. 여기서 만약 흙이 는다면
백이 날일자를 둬서 이것은 조금 무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행마를 펼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한 칸을 띄어서 다음에 여기를 두는 것을 이제 보는 게 보통의 진행입니다. 또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두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전에서도 두어 갑니다. 네, 역시 그 진행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KBS 바둑왕전에서 지금까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확실히 의외인 것이 네. 아무리 그래도 성적이 지금까지 본선에서 18승 13패인데 그중에 4승이 이번 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50% 정도? 그 정도밖에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죠. 10년 이상을 한국 랭킹 10위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바둑왕전에서는 이상한이 많지 2년이 없었습니다. 5, 김지석 구단 좌하를 걸쳐서 가는데요. 최근에는 포석 단계에서 워낙 적극적인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수가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를 더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수가 안 떠오를 때도 많아요. 네. 사실은 바둑에서 다음 수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나 수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오히려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잊고 그것을 두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의 약점을 좀 그런 점으로 꼽고 있거든요. 확실히 기본에 충실한 것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획기에 들어간 김명훈 6단.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수 날일자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하변 쪽으로 20초. 4선으로 날일자로 받는 둘, 것이 셋,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본적인 수입니다. 5, 6. 그런데 네. 붙여가요. 뭐 붙이는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네. 날일자나 혹은 걸친 곳 한 칸 좌측으로 붙이는 것 혹은 귀로 마늘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저 붙이는 수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죠. 네. 좌변을 좀 포기하더라도 20초.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울 때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4, 5, 6. 근데 이 붙이는 수가요. 그 귀만 놓고 봤을 때는 간혹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좌변에 다가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저 붙이는 수가 유행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최명훈 구단이 저 붙이는 수가 저 형태에서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기사들이 설득을 당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왜 두지 않았던 건가요?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실전처럼 저렇게 치받는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젖히고 호구 치는 수를 두었을 때에도 뭔가 주변 배석이 약간 어색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그렇게 애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선택에서 김지석 구단은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김명훈 6단이 최근에 최명훈 구단의 20초. 얘기를 들은 하나, 걸까요? 이름도 같아요. 셋, 넷, 여기서 이제 한 점을 꽉 잊고 7. 백이 2선으로 내려서고 뭐 그런 진행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백도를 좀 더 쉽게 안정을 시켜주더라도 바깥쪽에 외세를 쌓겠다는 뜻입니다. 백은 끊고 이을 때 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흑은 바깥쪽으로 먼저 이제 손이 돌아올 수 있죠. 초 20초. 1, 2, 3, 넷, 5, 6.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진행을 시키다 보면 두 점 머리를 맞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군요. 두 점 머리를 흑이 때렸을 때 그 뒤에 형태를 보면 좌변에 미리 벌려져 있던 흑돌의 자세가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변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좌변 쪽에 흑이 3선에 벌린 돌이 없다면 그때는 백이 이 정석 진행이 아니라 변 쪽을 좀 더 중시하는 정석 진행을 선택했을 겁니다. 네. 자, 바로 두 점 머리를 두들깁니다. 변 쪽에 다가와 있으니까 끊고 두 점을 3선 쪽으로 단수를 쳐서요. 네. 몰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잠시 해봤는데요.
지금은 20초. 하나, 변 쪽으로 살려 나오기에는 셋,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향하면서 다섯, 공격이 여섯. 그렇게 크게 될 돌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중앙이 지어지죠. 하나 끊어놓고 단수 치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젖히든 흑은 중앙 쪽을 중시하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백은 벌써 3기생이고요. 20초. 하나, 둘, 우변 쪽으로 눈목자 가는 자리도 좋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김명훈 선수는 계속 하변 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지석 선수가 좌기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한 점을요. 네, 한 점을 흑이 따내도 백이 젖히면서 사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20초. 하나, 하변 쪽을 향하거나 뭐 그런 셋,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네, 허공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변이네요. 좌 쪽은 거의 맛보기성이기 때문에 그쪽 선택은 안 했고요. 지금 저수가 좋은 위치가 되고 그리고 흑이 좌 쪽에 별다른 수법이 없다면 방금 단수 친 수가 어떨까 싶긴 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요. 이제 저런 것이 김명훈 선수 바둑의 특징인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많이 하고 네. 어떤 자신의 힘을 믿고 저수가 될까 싶은 자리도 많이 두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딱 그런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여기서 바깥쪽을 백이 젖히면 20초. 흑은 하나, 끊겠다는 전략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바깥쪽을 젖혀갔고요. 여기서 끊어서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금 뭔가 양쪽을 이제 엮어가려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가만히 늘어서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득을 보기 위해 붙여갔을까요? 해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이런 돌진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이제 백이 여기서 는다면 흑은 단수치고 귀에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두면 네, 여기를 끊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엮으러 갑니다. 한 점을 살렸을 때 네, 여기를 단수 계속 치고 못 견디나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거 연결인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이렇게 찌르면요. 백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쪽을 둘 때 여기를 척이죠? 단수 치고 이을 때 먹여치는 게 선수잖아요. 아, 네. 이제 보이는군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나갈 때 백이 망했죠. 아, 짧은 시간 안에 이 수를 후다닥 읽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뭐 흑은 좀 더 쉽게 둔다면 이 단수 친 수로 그냥 막아도 최소한 귀에 있는 백도를 잡을 수는 있으니까 지금 이 진행은 백이 무리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눌러갔을 때 백이 바로 끊어갈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럼 백은 이제 여기서 이쪽을 늘고 네. 여기를 둘 때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장면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뭔가 다른 변화가 없을까를 그려보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칠 때 여기를 따내면요. 아, 단수 칠 때 나가면서 막아도 넘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럼 백은 이제 이쪽 끊는 단점을 노리면서 유리한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흑은 그래서 여기를 단수 쳐도 한 점을 나갈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늘었습니다. 이거 눌러가면 어떻게 진행을 시킬까요? 지금 이 진행은 백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행을 시켰어요. 네. 지금 일단 백이 뭔가 떠올릴 수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여기를 두고 있고 이을 단수 때? 칠 때 이때 이 한 점을 포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을 둬서 뭐 빵따냄을 하면 이렇게 벌리는 진행이 있는데 일단 김명훈 선수는 이 진행 흑이 좋다고 보고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이 여기 자체를 끼우지 않고 말고도 있나요? 아예 그냥 이런 데를 둬서 지금 이런 데를 허용하는 그런 작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기의 목적은 흑이 달성했거든요. 네. 이 진행은 그래도 흑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네요.
저희가 마지막에 그려봤던 그림이군요. 물론 이제 여기냐 여기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 돌파를 허용하고 귀 쪽에 백 모양을 구축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를 받으면 백도 따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뒷맛이 나빠서 흙은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내려설 수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귀는 백이 좀 득을 받지만 하변 쪽에 좀 시원한 돌파가 있어서 네. 이 진행은 김명훈 6단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김지석 구단의 과감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초반에 하변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다고 봤던 하변을 이렇게 막아냈다면 흙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우아기 쪽에는 아직 뒷맛이 남아 있고요. 흙이 단수 치고 귀를 사는 것과 한 점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점을 계속 움직이나요? 지금 우아 쪽에 뒷맛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아를 그냥 지키면 백이 발이 느리죠. 그래서 지금 저곳을 늘어서 한 칸 사이에 있는 약점을 노리고 흙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아기 쪽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20초. 이게 빈 삼각 같은 형태에 콕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패석이지 않을까 그런 네. 느낌도 들었거든요. 거의 패석으로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수는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응수타진의 성격이 강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이 어느 쪽으로 호구를 치든 간에 좌측으로 호구를 치면 하나 올라서서 호구를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네. 귀의 맛이 사라지고요. 우측으로 호구를 치면 따내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김지석 구단의 의도입니다. 20초. 하나, 둘. 자, 좌측으로 호구를 쳤습니다. 뭐 어느 한쪽을 당할 수밖에는 없는 거군요. 네, 어느 쪽이든 당할 수밖에 없고 우측으로 호구 치면 백의 다음 수가 쉽고 그 다음에는 김명훈 선수가 두 점을 크게 감싸면서 덮어 씌워야 되는데 약간 20초. 모험이라고 보고 둘, 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번 확인한 뒤에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장면이 네. 딱 재밌는 게 김지석 선수가 분명 호구 모양에 들여다보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원래 이 두 점을 가볍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흙이 이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 20초. 위에서 밀고 하나, 백이 늘 때 둘, 이으면 그때는 셋, 백도 움직여야 됩니다. 넷, 거기서 백돌이 다섯, 살 수 있는가 여섯,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일곱.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자, 먼저 나를자 행마를 보여주는데요. 들여다보는 교환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두 점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20초. 두 점을 잡는다면 나가서 끊는 거 바로 보이거든요. 네. 다섯. 그럼 여섯, 우하북은 일곱, 들여다보는 자리 여덟, 당하지도 않을 테고요. 아홉. 하지만 뭐 역시 공격적인 기풍답게 폭넓게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리는 진행인데요. 여기서 김지석 선수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한번 해보자라고 외친다면 네. 하변을 꽉 틀어막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나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그래도 바깥쪽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이건 흙의 다음 한 수를 보고 난 뒤에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흙의 다음 수는 글쎄요. 김명훈 선수가 지금 두고 있는 어떤 포지션에서는 계속 중앙 쪽을 눌러 막으면서 안으로 백도를 유도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20초. 하나, 둘, 그렇게 하기에는 흙도 참 겁나는 넷. 진행이거든요. 다섯, 어떤 선택을 그게 할지. 아니라면 일곱, 여덟. 그래도 네, 그렇게 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변 쪽을 두면서 흙도를 넘어가고 나서 이제 백의 중앙 한 칸을 허용하는 것인데 역시 중앙은 호점이었습니다. 네. 자,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훈 선수가 중앙을 붙여갑니다. 젖히면 바로 끊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20초. 백도 행마를 늘어서 하는 것이 먼저 셋. 떠오르는데요. 넷, 자, 다음 행마 다섯,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도 허공에서 좀 돌았어요. 네. 그 김지석 구단의 대국 습관 중에 하나인데 특히 초읽기 상황에서 마지막 9일 때도 어느 곳에 착점할지 상대가 모르게 만드는
그런 그 착점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물론 본인의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20초. 대부분의 하나, 기사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묘한 맥점이 나왔습니다. 거기 자. 뒀습니까? 바로 차단 갑니다. 김지석 선수가 지금 우변을 뒀지만 사실 바라고 있던 곳은 좌측에 젖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백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김명훈 선수의 지금 마늘모부 침수는 그 김지석 구단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김지석 선수가 20초. 당연히 좌측을 젖혀갑니다. 둘, 셋, 넷. 지금 중앙 교환이 안 되어 있지만 치받는 자리가 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단수로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일자를 하나, 교환시킨 둘, 이후에 셋, 젖혀서 넷. 두어갔는데요. 다섯, 여섯. 호구를 둔다고 해도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단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부분에 두 선수의 술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실전적인 그 김명훈 선수의 행마들 그리고 네. 김지석 구단의 아주 수준 높은 책략 이런 것이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여기를 붙였을 때 젖히면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통렬하고요. 늘면 계속 쭉쭉 눌러서 지금 흙의 벽 쪽으로 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 발 못 가서 막히죠. 이제 그런 것이 백은 좀 고민인데 김지석 선수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갔습니다. 분명히 날일자 사이는 이렇게 둬도 끊어집니다. 대신에 김지석 구단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백돌이 항상 이제 여기가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젖혀서 끊는다면 네. 아까는 불가능했던 그 중앙 쪽의 돌파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호구로 돌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 한 점의 희생타의 역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안쪽을 호구를 쳤는데요. 뭐 막거나 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네요. 여기를 막으면 일단 흙이 한번 끊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으면 안으로 가둬지고 빵따냄을 주면서 나가기에는 이 빵따냄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백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이제 여기를 단수를 쳤고요. 네. 흙이 지금 이렇게 있기에는 지금 여기 두면 또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모양만 봐도 뭔가 당할 곳이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있고 이쪽으로 날일자로 행마를 하면 흙이 좀 크게 당했기 때문에 네. 한 점을 내어주고 막네요. 좀 더 깔끔한 형태로 지금 중앙 쪽을 정리하기 위해서 빵따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받아야겠죠? 여기를 끊고 있는 것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흙이 받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 단수 치는 것 한번 그려 단수 쳤네요. 역시 아,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네요. 무시무시하네요. 뭐 있는다면 당연히 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환이 되면 지금은 두텀이라고 하기에는 백의 모양이 좀 좋지 않고요. 백도 뭐 여기를 이을 리는 없습니다. 참 무겁게 만들고 싶지는 않네요. 여기서는 백도 또 한 번의 어떤 책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음 수가 기대됩니다. 네, 머리가 깊이 들어왔어요. 지금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백이 팩감 공작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행마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한 판의 바둑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장면에서 특히 김지석 구단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수가 기다려집니다. 네, 손이 나옵니다. 끊어가면서. 여기를 뒀어요? 이거는 패싸움 하자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단수 치는 수나 아니면 네. 팩감 공작을 들어가는 수는 당장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그 뭔가를 시도하려고 사전 공작하는 수인데 이 수는 그냥 바로 돌진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이런 자리가 될까요? 혹시 이런 자리를 두고 따내면요? 따내면 그때 이런 데를 지금 막아서 아예 그냥 같이 나오면서 하변을 닫겠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지. 실제로 여기 뒀네요. 지금 끊고 여기 갔습니다. 흙이 여기를 받아주면 이것은 땄을 때 이제는 흙이 어디를 두더라도 백은 만패불창을 합니다. 그럼 흙은 이어야 되고요. 네. 그때 이렇게 이으면 이 자세는 백이 괜찮죠. 지금은 따내도 이제는 해소하는 자세가 흙돌이 여기 빈상각이 하나 오고 나서 해소이기 때문에 네. 백이 그냥 쉽게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막아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해소를 한 이후에 자, 백은 한 점을 잡는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아, 먼저 여기 끊었습니까? 끊고 이으면 여기를 틀어 막겠다는 뜻이네요. 이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를 잊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려 나오는 것은 이 자체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역시 실전에도 이었고요. 그럼 다음 수는 여기를 두는 수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를 나오고 늘고 이런 진행인데 네. 아주 실전적인 수법을 통해서 빵 따냄은 허용을 했지만 하변에서 지금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서로 기회가 있는 그런 바둑으로 느껴지고요. 김지석 구단의 과감한 전략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변에서의 공격권은 입장이 달라졌네요. 아, 하변을 마늘모로 행마하네요. 두어지고 보면 참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뭐 꽉 막혀 있어야 혹시나 수상전이 될 때도 한 수라도 더 메울 수 있고요. 뭔가 여유를 안 20초. 내어주는 것 하나. 같은데 둘, 꽉 막았다면 넷, 그 한 칸 아래쪽에 이 선에 흙이 여섯, 젖혀 있는 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덟, 그렇다면 귀 쪽으로 단수 치고 젖혀갈 때 모양이 세 다릅니다. 번 남았습니다. 지금 귀 쪽을 보시면 흙이 네. 한 점은 단수고 한 점은 삼선에 잡혀 있죠. 그런데 그 돌의 움직임을 시도했을 때 아래쪽으로 단수 치면 백은 따내야 되잖아요. 그럼 20초. 흙이 이 선에 젖히면 하나. 백은 아. 차단합니다.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네. 하변 쪽에 다섯, 백의 저 마늘모 행마가 여섯. 일리가 있습니다. 일곱, 지금은 더 이상 저 마늘모로 인해서 하변을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김명훈 선수가 활용해 가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레 20초. 우화가 보강이 하나. 되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아예 한 번을 더 밀고 그 다음에 우아기 쪽을 확실하게 잡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이 좀 나빠 보이는데 어떻게 정리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아, 지금 2점 정도는 포기한다는 생각 같아요. 아, 네. 밀고 이으면 그냥 한 점을 단수 20초. 쳐서 잡으려는 생각으로 하나. 보여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서 행마를 할 거라면 방금 전에 교환은 백에 대해서 자충이죠, 오히려. 그래서 놀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손이 다시 움직이면서 뭔가 수익기를 하는 그런 김지석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늘어서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20초. 하나, 느낌으로는 꽤 둘. 뒷맛이 고약합니다. 아, 네. 역시 두 점은 단수를 포기를 치네요. 합니다. 보통은 중앙에서의 저런 빵 따냄은 너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흙 쪽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주변 배석 상황이 백의 팩감이 적절해서 저 두텀의 위력을 좀 반감시키는 20초. 면이 있습니다. 하나, 둘, 약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수는 붙이고 늘고 나서 두 점을 잡는 것과 하변을 끊는 걸 맛보기로 해서 일단 흑도를 쉽게 안정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뭐 이런 정도라면 하변 쪽의 접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20초. 하나, 둘, 아, 오히려 손을 돌려서 흙 모양을 지우는 쪽으로 가는군요. 네. 대세점이죠. 아예 흙이 먼저 갔다고 한다면 이 우화 흙돌이 좀 시달렸을까요? 아, 지금 백이 둔 곳을요? 네. 그때는 네. 백이 20초. 우아 쪽을 한 번 더 받는 게 집으로만 해도 10집이 넘는 셋, 자리에다가 넷, 흙이 중앙으로 나오는 다섯, 자세가 여섯, 백의 벽을 주변에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흐름 자체가 백이 좀 좋습니다. 흙의 발전성, 백의 실리의 대결이고 백의 실리가 좀 더 돋보입니다. 정말 그 중앙에 눈목자 백이 두고 나니까요. 보통 이 빵 따냄을 20초. 했을 때 하나, 30집이라고 한다면 60집이 셋,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섯, 지금은 잘못했다가는 그냥 네 집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어림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또 들어오네요. 계속 저렇게 들어오면서 좌변 쪽에 이제 두 칸으로 띄어서
오히려 흙의 4칸 사이를 노리는 그런 역습까지도 보고 있고요. 하변 쪽의 접전에서 백이 선수를 뽑은 것이 김지석 선수에게는 행운입니다. 20초. 하나, 둘, 그럼 이 셋. 하변 쪽에 진행만 두고 봤을 때 좀 백이 재밌다고 하셨는데요. 네. 흙이 중앙 패 들어간 게 좀 무리였을까요? 그 전에 저의 그 판단으로는 김지석 선수가 하나 날일자를 해두고 나서 우측으로 날일자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마늘무로 붙여서 저렇게 모양 나쁘게 끊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초. 어느 정도 하나, 이제 백도를 바깥쪽에 둘, 탈출시켜 주더라도 넷, 다른 선택이 좀 다섯. 나왔던 것 같습니다. 6. 지금 또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흙이 끼어가는 수가 가능할 텐데요. 20초. 김지석 선수가 하나, 지금 저렇게 둘, 붙여간 수는 셋, 어차피 한 점을 따내서 백이 다섯, 살아야 되는데 여섯, 살기 전에 일곱, 먼저 득 보고 여덟, 살겠다는 겁니다. 아홉. 한 점을 따내고 나중에 갖다 붙이면 흙은 뒤로 막죠. 그래서 지금 뒤로 막으면 백이 손 뺄 수 있으니까 먼저 득을 보고 한 점을 따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저런 순간적인 센스가 김지석 구단 바둑의 특징이자 장점인데요. 워낙 이 형태에 대한 이해가 좋고 네. 추일기가 빠르고 정확하기 20초. 때문에 하나, 둘, 셋, 어떤 부분적인 접전에서의 선택은 다섯, 거의 정확합니다. 6, 7, 8. 지난 준결승 바둑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뭐 초인류들의 패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4강전과는 조금 다른 것이 김명훈 선수도 흐름은 약간 안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빈 공간이 많죠. 호락호락 물러날 선수가 아닙니다. 20초. 하나, 둘, 셋. 앞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현재 한국 여섯, 바둑계를 이끄는 일곱, 선수들이 뭐 박정환, 여덟, 김지석, 이세돌 이런 아홉. 선수들이라면 김명훈 선수는 한국 바둑계에서 앞으로를 기대하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이니까요. 이 선수의 어떤 진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간 백의 단점을 노려가죠. 20초. 하나, 둘, 뚫는 셋, 것과 눈목자 넷, 사이를 건너 붙이는 것 6, 양쪽을 보고 일곱. 있습니다. 8, 9. 뭐 흙이 백을 차단을 하더라도 흙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완벽하게 이제 끊어가는 자세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흙도 모양이 20초. 좋지 않아서 하나, 둘, 지금 그냥 하나 정도만 응수타진 넷. 해두고 저렇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집의 균형을 보면요. 백집이 좌하기가 7집, 하변에 흙집을 폭파시킨 백과 합쳐서 한 10집 정도 나고 있고요. 우하기가 한 14집, 24집에 20초. 하나, 둘, 셋, 넷. 40집은 조금 약합니다. 한 38 정도 그렇게 백은 확정가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흙은 지금 확정가 면에서는 좀 초라하죠. 지금 확정가만 보면 하변과 이 중앙 쪽을 합쳐서 한 15집 정도 봐줄 수 있을 텐데 네. 우상 쪽의 확정가는 15집 채에 나질 않습니다. 20초. 하나, 그럼 지금 집으로는 반면으로도 한참 백이 앞서 있고 넷, 이 두 텀을 다섯, 어떻게 활용해서 여섯, 백의 열분을 일곱. 찔러 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둑의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빵따냄이 중앙에 있으니까 두터움은 흙 쪽이군요. 발전성이나 두터움은 흙 쪽이 좀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상 쪽도 당장 노리기는 힘들다고 20초. 말씀드렸지만 하나, 백이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셋. 형태는 아니고요. 넷. 하변에 있는 백돌도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자세는 아니다 보니까 이득 볼 곳은 흙이 많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 차단 자리는 보강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도 큰 자리이고 자연스럽게 백의 단점을 지키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우상을 한 15집 정도 봐주셨잖아요. 네. 꽤 큰 집이 마련될 것 같아요. 20초. 하나, 상변으로 뭐 둘, 한 칸 뛴다든지 셋, 하면서 전부 지킨다면 뭐 25집까지는 나겠습니다만 여섯, 지금 방금 전 백의 3칸 벌림에서
백도 또 늘어나는 집이 있고 집으로는 흙이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끊어가는 걸 노리면서 백이 늦추는 걸 바라는 건가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서 부분적인 접전에서의 김지석 선수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김명훈 선수도 그 부분전 접전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어떤 실전적인 생각과 행마를 통해서 갑자기 승세를 구축하는 데 아주 능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고 상변 쪽에 좌우를 20초. 엮어갈지 하나, 둘, 좌우를 엮어간다면 좌상 쪽으로 다섯, 하나 찌르고 끊어놓은 여섯, 다음에 지금 붙여간 곳을 재차 끊어서 양쪽을 뭔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흙 2번 남았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평범하게 트네요. 중앙을 사실 집으로 봤을 때 흙으로 막아두기만 해도 뭐 좀 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흙이 방금 전에 늘어간 수로 상변을 3선에 흙으로 막았다면 흙이 늘어간 자리를 백이 단수를 치고 네. 흙은 한 점을 잇고 백도 다시 3선에 한 점을 20초. 살리는 꽉 하나, 있는 진행으로 둘, 흘러가게 됩니다. 셋, 서로 간의 형태가 완벽하게 구축이 다섯, 되면서 쉬워지죠. 근데 지금은 단조로운 여덟. 국면을 만들면 만들수록 흙이 손해이기 때문에 뭐 저런 식으로 흙도 약점이 남지만 백도 뒷맛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 발 더 강하게 당장 끊어가는 것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막아서 정리하는 것과 끊어서 두는 것, 그 중간을 택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20초. 하나, 어쨌든 이 바둑은 지금 셋, 당장의 집 모양으로는 확실히 다섯, 김지석 선수가 앞서 나가고 여섯. 있기 때문에 상변이나 중앙, 약간의 그 백의 열붐을 김명훈 선수가 노리는 바둑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한 곳을 먼저 건드려 봅니다. 사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끊어가는 자리가 어떤 20초. 수단을 노려가는지 둘,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래쪽으로 단수 쳐갔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자, 과연 이 부근에 있어서 어떤 맛을 노려가는지 저희가 먼저 짚어보죠.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단수치고 넘어간다면 혹은 뭐 이쪽으로 막아도 네. 아무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명훈 선수가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에 먼저 건드렸을 때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다 받는다면요? 이렇게 단수가 선수가 된다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여기를 막을 때 이어야 되고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렇게 끼어가면요. 뒤로 단수를 치면 이어서 양쪽이 맞보기입니다. 네,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땐 여기를 나가요. 단수를 치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흙이 중앙 쪽으로 두 텀을 얻었죠.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낼 때 네. 돌파를 해버리면 이곳이나 이곳을 젖혀버리면 갑자기 상하가 분리되면서 중앙이 흙의 세력관 안에 가둬지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쪽의 뒷맛을 좀 노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전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 끼어가는 맛이 있었군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백이 아직은 뭐 중앙으로 탈출할 여지, 이쪽을 젖혀서 이쪽을 가볍게 보고 이쪽으로 깨 들어가는 전략, 뭐 이런 것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불리한 흐름에서 김명훈 선수가 뭔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국면이 됩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이 진행밖에는 없는 건가요? 좀 다른 진행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항상 이 귀를 끊었을 때요.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 네. 흙이 이제 늘어갔을 때가 문제인데
백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마늘모를 두고 밀 때 계속 젖혀가면 네. 잡을 수는 있는데 2점이 단수니까요.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이으면서 단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젖히면 백은 이렇게 메워야 되고 네. 흙이 또 한 번 화점을 메우면요. 요렇게요. 네, 백은 흑돌 자충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끊고 잡으면 이미 집만 해도 여기서 한 5집은 당했고 무엇보다도 원래 김지석 선수가 노리던 이쪽 젖히는 뒷맛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이게 집만 5집을 이미 당한 거군요. 5집도 더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100집이 여기까지 8집만 나고 흑집이 네. 상당히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버텨가는 진행인데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이 당하는 거는 너무 아플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시도를 하죠. 아까 보여드린 그 변화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입고 끊으면 네. 따내고 여기서 끼어가는 거였죠? 네. 이렇게요. 여기를 잇고 수상전으로 가기에는 백의 수가 많아서 백이 이쪽 부분을 받아주고 나서 수를 메어 들어가도 흑이 한 수 부족입니다. 그럼 이 진행은 좀 선택하기 어렵고요. 흑도 지금 이 자리 말고는 네. 다른 수가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끊는 교환을 생략했어요. 아, 일단은 생략을 했습니까? 만약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쪽으로 단수 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가만히 나가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막아서 지금 굳이 이수와 저수의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어차피 네. 이제 이곳은 똑같습니다. 흑이 단수가 선수고 백이 두면 끊는 게 선수니까요. 조금 더 섬세한 그런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정교한 수법이네요. 일단 백이 집으로는 또 득을 봤어요. 지금 여기 젖히는 거 생겼죠. 나가고 젖히고 끊으면 흑은 큰일 납니다. 네. 과연 이쪽에서의 타개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더욱더 마지막 승부처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결국은 중앙입니다. 흑의 공격, 백의 타개입니다. 아, 20초. 김지석 하나, 선수가 둘, 단수를 쳤네요. 넷, 어, 다섯, 여섯, 어딜 버린다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아니요, 지금 네. 버린다는 것도 아닌 건가요? 네, 김명훈 선수가 쉽게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읽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네. 애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설 하나 끊어두고 끼우는 게 좀 더 정확했네요. 근데 지금 이으면 양쪽 맛보게 하나. 갔거든요. 이음에 이제 그 세 점을 잡고 네. 진행을 시킬 때 방금 여섯, 전에 백이 단수 친 곳, 일곱. 그곳을 당한 게 좀 아픕니다. 원래는 흑이 먼저 거길 단수 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차단이 되면 역시나 앞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좌변, 흑도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네. 김명훈 선수가 애초에 이렇게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만큼의 자세로 지금 끊어가지 못했거든요. 김지석 선수가 그 작은 빈틈을 또 날카롭게 잘 노려왔습니다. 네. 자, 우측으로 단수를 쳐 나오면서 20초. 혹시나 하나, 어디를 버리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넷. 해봤었는데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단이 되면 흑도 좌측을 신경을 써야 하니까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 진행을 시켰다면요. 네. 여기서 잡고 이렇게 막았다면 혹은 흑이 먼저 여기를 지금 단수 칠 수도 있죠. 네.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를 막았다면 실점 같은 모양이 안 나오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여기 단수 친 수가 좋았습니다. 이 한 칸 차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단수 치면 언뜻 보면 맛보기예요. 네. 그런데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이 막 바꿔치기로 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여기를 따내면 저기를 따내서 뭐 어떻게 해도 백이 네. 좀 당하는 것 같지만 여기를 단수 치면요. 이으면 따내서 아무런 수가 없이 백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아, 네.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끊어서 이으면 따내면서 이 수상전은 백이 좋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네. 이 단수 치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에 여기를 끊고 네. 따낼 때 끼우는 게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뭐 이런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 두면 여기를 따고 단수를 칠 때. 네, 이렇게 이으면 지금 귀 쪽에 맛이 있어서 지금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백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끊고 따낼 때 그때 끼웠다면 지금 여기를 끊을 때 외길인 거죠. 네, 나가고 이제 뭐 잡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단수 치고 따낼 때 네, 그때 이렇게 나가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실전은 보시면 여기서 흙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끊고 여기를 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진 자세보다는 이 자세가 낫다는 거죠. 네. 실전은 이 교환을 하지 않아서 백이 먼저 단수 치는 이 타이밍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처리가 되면서 결국 좌변을 젖혀가는 그림까지. 네. 끊어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백이 엄청나게 쉬운 상황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흙이 끊어가는 데는 성공을 해서 중앙 쪽 타개가 승부인데 김명훈 선수로서는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국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약점이 있다 보니까 백에게 그 중앙 부근의 도움을 많이 얻지 않을까 싶네요. 중앙 쪽의 백돌은 탄력이 상당하죠. 지금 보통은 저렇게 단수 치는 방향은 잘 나오지 않는데 네, 뭐 있는 건가요? 바깥쪽으로의 활용을 위해 실제는 그쪽으로 단수를 마지막.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바로 이 장면에서 네, 다음 선택을 보면 되겠습니다. 백은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2점으로 아예 그냥 나가서 키워버리고 바깥쪽 한 점을 축으로 잡아버리는 그런 수도 떠오르고요. 20초. 하나, 가만히 늘어도 탄력적입니다. 넷, 바깥으로 먼저 쳤어요? 저 수는 단수 치고 나갈 때 한 칸 위를 밀겠다는 뜻인데 엄청난 수일키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나 봅니다. 저 수가 가능합니까? 저게 가능하면 백은 마지막. 정말 살아도 하나, 둘, 굉장히 잘 살 수 셋. 있고 안 된다면 저 단수는 백이 무리죠.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칸 위, 흙이 나간 곳에 한 칸 위를 밀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저 단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네. 지금 이 자리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흙이 축으로 잡히거나 좌변을 2선에 뚫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보기라서 흙은 2선을 단수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강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단수 칠 때 백이 다시 한번 잇고 이제 싸움을 걸어갔을 때 김지석 선수는 그 싸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마지막. 지금 실전의 하나, 진행을 선택을 했네요. 둘, 셋. 네, 여기서 어떻게 둘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중앙을 호구로 단수를 치면요. 네. 그곳에서 몇 번의 선수가 되고 지금 좌변 쪽의 모양을 보면 흙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이 2선을 젖히고 흙이 끊을 20초. 때 하나, 3선에 있는 둘, 백돌을 한 점을 셋. 이으면요. 아, 지금 그렇게 가네요. 백이 선수 한 집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쉽게 살 수 있겠네요. 지금 김지석 선수의 타개가 정말 눈부십니다. 뭔가 수를 내자는 게 아니라 사석 작전이군요. 네, 그렇네요. 타개만 되면 전체 국면 역시 마지막. 상변에서 하나, 득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셋. 중앙이 별로 시달림 없이 다섯, 살 수 있다면 여섯, 지금은 흙이 이 싸움에서 여덟, 득본 것이 아홉. 전혀 없기 때문에 바둑은 계속해서 백 쪽이 리드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쉽게 살았어요. 어렵지 않네요. 물론 좌변 쪽을 희생타로 한 점을 이용해서 사는 과정이 백이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나중에 정말 다섯, 생사가 급박한 여섯, 상황에서 이제 그런 교환을 할 수가 일곱, 있겠고 여덟. 일단은 중앙 쪽으로 먼저 나가서 바깥쪽 탈출이 가능하다면 그 교환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지금 타개라는 과정에서의 백의 수법이 평소에 뭐 단수 치고 단수 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좀 반대쪽으로 마지막. 단수를 쳤는데 네. 그런 임기응변 셋, 최근에 왜 넷, 김지석 구단이 연전 다섯, 연승에 여섯, 컨디션이 일곱, 좋다고 평가를 받고 여덟.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건가요?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집이 워낙 부족해서
저렇게 강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번의 승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지금은 일단 베개의 응수를 좀 물어보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좌변 쪽의 악수 교환을 좀 빨리 해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흑이 실전처럼 백이 실전처럼 이어서 둔다면 흑이 그 한 점 나가는 교환 할까요? 지금 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정말 완벽하게 백도를 잡을 수 있을 때 저 잡혀있는 한 점을 키워서 2점으로 해서 옥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바깥쪽을 정리하면서 좌변의 악수 교환을 유도하는 그런 뜻으로 셋, 풀이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하지만 일곱. 누가 봐도 지금은 백돌 타개가 완벽하게 됐어요. 우측에서부터 공작을 해 나갑니다. 이곳에 뭐 두터움이 쌓인다면 그때는 정말 한 점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먼 훗날에 마지막 승부수 혹은 주변의 흑돌이 강할 때 그럴 때는 노려볼 수는 있는 20초. 자리입니다. 하나, 하지만 둘, 정말 웬만해서는 그 중앙 쪽으로 나가는 베개 자세가 워낙 다섯. 좋아서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일단 김명훈 선수가 중앙을 젖히고 벽을 쌓아서 하변에 있는 백돌과 엮어가려는 생각이고 저는 잠시 그 삼선 부근으로 네. 뭐 입구자나 틀어 막아서요. 공격을 해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작전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기에는 중앙으로 쭉 나올 때 20초. 하나, 위쪽에 있는 흑의 자세가 좀 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얇음은 실전은 젖혔는데도 김지석 선수가 계속 젖혀서 반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지석 선수는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격적인 선택을 해서 상대를 더욱더 몰아붙이고 마지막. 있습니다. 아, 역시 두 선수 둘, 심장 크기는 남다릅니다. 네. 다섯, 파이터 간의 만남. 여섯, 일곱. 흐름은 여덟. 김지석 선수가 좋지만 네. 김명훈 끊어갔을 때 육단도 뭔가 노림이 있죠. 지금 손이 끊는 자리 왔다 갔는데요. 두어 갔습니다. 네, 끊고 한 점을 잡아서 진행이 되고요. 김명훈 6단이 이제 중앙 하나를 단수를 치고 나서 그다음에 상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집으로 갈지 아니면 하변이나 중앙을 노릴지인데 지금 집으로 가서는 도처에 있는 베개의 실리를 대적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음에 단수 하나까지는 흑이 교환을 할 텐데 그 다음 마지막.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지금 흑의 우상도 커지지만 백의 우변도 상당해서요. 아예 따내서 변 쪽에 끝내기까지 신경을 씁니다. 자, 지금 형세가 어떤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명훈 6단이 이제 단수를 치고 따내는 데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흑의 선택이 이렇게 오고 여기를 늘고 양쪽을 엮으러 가거나 혹은 이렇게 늘어서 쉽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백이 여기 선수 한 집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여기 젖히는 수입니다. 여기를 젖히고 끊을 때 이쪽을 끊을 때요? 그때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단수 치면서 이제 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내고 이쪽을 둬서 정리가 되고요. 흑은 이제 반상 최대의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형세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흑도 지금 이쪽에 큰 실리를 얻어서 거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백이 좋은 정도로 보여집니다. 미세하게 덤에 걸리는 정도 같고요. 그런데 김명훈 선수가 워낙 이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선수라서
지금 타협을 안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전도 보시면 지금 여기를 붙였거든요. 당연히 이었습니다. 지금 붙였다는 것은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갑니다. 정말이네요. 지금 여기가 네. 어차피 한 집입니다. 여길 둬도 이어서 백은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 여기를 이으면 저쪽을 젖혀서 흙이 잡히니까요. 이렇게 둬야 하나요? 네, 결국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뭐 없는 것과 똑같이 백의 한 집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야 지금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잡으러 간다는 차원에서는 이수가 당연한 수이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공격이 됩니까? 지금 여기를 끊고 늘고 여기를 늘고 네. 따낼 때 이쪽을 늘어서 잡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냥 한방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후의 전투에서의 승자가 오늘 바둑의 승자입니다. 네, 뭐 백도 당장의 연결은 안 보이니까요. 그 부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흥미진진한 대마 사냥이 시작됩니다. 네, 방금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요. 그 20초. 흔히 탄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탄력이 백에게는 안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중앙만 이제 쳐다보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 이소영 씨가 그 중앙 쪽을 키워서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가 속으로는 너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셨었군요. 물론 이제 네. 속마음이었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바둑이 역시 이 실전류예요. 마지막 하나, 그래서 김명훈 선수의 바둑 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맞습니다. 여섯, 어떤 그거를- 상남자의 바둑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마추어가 생각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자, 역시나 먹여쳐서 잡으러 가고요. 막상 백도 떨리네요. 지금 중앙으로 천원에 나가면 흑도 하변 쪽 교환을 하고 나서 중앙을 빠지고 잡으러 가면 20초 하나, 백도 만만치는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 두 선수의 이 공격력과 수익이 엄청납니다. 지금 두 선수가 워낙 중요한 장면을 맞이해 있어서 머리가 점점 바둑판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중앙은 보여주네요. 네, 지금 네. 중앙이 승부처라서 두 선수 머리가 맞닿지 않는 한 저희는 감상할 수 네. 있습니다. 여덟, 다른 곳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구리 구단이 그 젊은 시절의 신예 기사 시절의 별명이 세계 최강의 아마추어였습니다. 워낙 이 실전적인 수를 많이 두고 프로라면 생각 안 할 만한 수법을 많이 두어서 그런데 김명훈 선수의 지금 행마들이 그렇습니다. 상변에서 모양 나쁘게 끊어가서 공격을 가는 자세, 그리고 방금 전에 두 점을 키워서 잡으러 가는 어떤 과감한 결단성, 대단합니다. 마지막 하나, 두 기사의 자세가 똑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네. 여기까지는 뭐 쉽게 그려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수 한 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칸 띄어도 흙이 양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게 가능해서 결국은 백은 안쪽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십 초 하나, 백이 좀 둘, 답답해 보이지 셋, 않을까 싶기도 넷. 한데요. 다섯, 그래도 타겟인가요? 그래도 웬만하면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행마를 했잖아요. 마지막 하나, 흙도 덮어 가야죠. 아니네요. 지금 덮어간다면 하나 밀고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돼서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도 공격은 이어지는 거군요. 자,
똑같은 자세에 있어서 고개를 먼저 까딱했던 쪽은 20초. 김명훈 6단 하나. 쪽이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아슬아슬하게 지금 연결고리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 머릿고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혼자 이 수순 따라가면서 여기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두면 지금 김명훈 선수가 우려했던 것은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죠. 그리고 네. 여기를 밀면 이쪽 젖히는 단점이 있어서 여기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이쪽에 한 집을 내거나 혹은 이쪽에 붙여서 돌파하는 것을 봤을 때 이때 잡으러 가는 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이 여기를 두면 씹는 것도 선수고 확 한 집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흑이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형태를 띠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지금 계속 탈출하면서 이쪽 부분에 한 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 김명훈 선수의 선택은 일리가 있는데요. 네,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날일자로 갔을 네, 때. 지금 이 날일자에 대해서 실전 여기를 밀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 뭔가 끊는 걸 노리는 작전인데 아, 이렇게 막아도 연결은 아니군요. 그런데 지금 이건 김명훈 선수가 실수 아닙니까? 아래쪽의 백돌은 여기 탈출과 여기 두는 게 있어서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찝어서 잡으러 가기에는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있어서 뭐 흙이 붙이고 찝어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잇고 끊을 때. 네, 끊게 되는데 여기서 이곳을 한 칸을 띄면요. 네. 여기를 뚫으면서 사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뒤로 받아야 되네요. 그럼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붙여서 아, 네. 흙이 잡혔죠. 이수로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자리를 가도 찌르면 네. 끊어도 따내서 맛보기입니다.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던 그 공격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수가 났는데요. 네. 이거는 이젠 끊어갈 수가 없고 다시 이쪽의 집으로 버텨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먹여치면서 잡으러 갔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봤던 이곳의 악수 교환을 백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김지석 선수의 승세네요. 이거는 박정환 구단의 상대가 한 90% 정도 가려졌습니다. 잡으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 손해도 많이 입었고요. 또 그 전부터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좀 걸어가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네. 지금 단수 치면 안 되죠. 네. 아, 순간적으로 좀 놓쳤을까요? 지금 여기를 나갔고요. 여차하면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이을 때 지금 이쪽을 이렇게 틀어막아서 자충입니다. 아, 네. 끊어갈 수가 없는 자세가 되고 물론 이렇게 간단한데요. 하면 김명훈 선수도 여기를 늘면서 공격 가는 진행을 선택을 할 텐데 네. 지금 이런 어려운 진행을 안 가도 여기를 단수 치면 살아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겠네요. 실전을 위쪽으로 단수를 네. 쳤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끊으면 없는 거죠? 지금 김명훈 선수가 이쪽에 악수 유도를 위해서 뭐 이런 진행을 시키는 거라면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집으로 지금 손해가 크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바둑은 네, 백의 승세입니다. 네. 뭐 김명훈 선수가 묘수를 발견해내지 네. 않는 한 다섯, 어려워 여섯. 보입니다. 일곱, 여덟. 네, 아슬아슬한 백사활의 외줄타기 끝에 지금 김지석 선수가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활천재, 사활귀재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수읽기 하면 또 김지석 구단이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의 수읽기는 좀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운 사활을 잘 만들고 잘 풀고 20초. 사활에 관해서는 뭐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셋, 이런 정도의 부분전 수익기는 김지석 다섯, 선수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여섯. 않습니다. 지금 더 좋은 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빈삼각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밀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좌측이요, 우측이요? 우측으로 밀고 올라가고 네. 흙이 꼬우리면 20초. 그때 들여다보는 게 둘,
셋, 좌변 쪽으로 악수를 안 하고 백이 사는 방법이네요. 여섯, 일곱. 네, 그렇네요.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가요? 왜냐하면 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한 칸 띄는 수는요. 흙이 찌르고 백이 끊을 때 흙이 3점을 버리면서 뒤를 다 돌리면 결국은 좌측에 한 집이 확보가 돼야 살아 있으니까 그 악수 교환을 하고 한 집을 만든 뒤에 3점을 잡아야잖아요. 지금은 흙 중앙 2점을 잡기만 하면 좌측의 집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악수 교환이 아니라 오히려 젖혀 있는 끝내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이걸로 좀 더 확실하게 국면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좌변 끝내기까지 네, 신경을 썼던 거군요. 자, 대마를 놓치면서 김명훈 선수 항복을 선언합니다. 네, 지금 늘어간 교환으로 먼저 갖다 붙이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네. 자, 김지석 구단 제36기 KBS 바둑왕전 드디어 처음으로 결승에 이름을 올립니다. 김명훈 선수의 공격, 김지석 선수의 타개인 바둑이었는데요.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